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지식과 재미의 시간 함께 온 클래스. 안녕하세요, 김남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다고 착각하는 임혜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아의 언어 발달에 대해서 같이 배워봤는데요. 집에 있는 저희 아내가 영상을 봤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정말 좋았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하는 그 또래의 꼬마 부모님들이나 근데 그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이쁘다만 했는데 조금 좀 지켜보는 그 계기가 됐다고 고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목사님 요즘 너무 덥지 않아요? 저 진짜 폭염에 열대 밤에 잠도 못 자고 진짜 한마디로 더워서 죽을 것 같아. 너무 더워. 죽다니. 지금 오늘 주제가 죽음에 관한 건데 그걸 함부로 그렇게 가볍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요? 응. 그렇구나. 오늘 죽음에 관련된 주제를 하는구나. 네. 자,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자, 4인 4색 마지막 색깔을 우리에게 칠해 주실 우리 강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교남입니다. 네, 강사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온 클래스 이제 마지막 강사님이 되셨는데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공주대에서 교직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사회복지법인 미동 산하에 있는 미동 웰다잉 교육연구소 소장 신교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웰다잉 연구소 참 생소하죠? 근데 우리 남준 씨가 조금 전에 저한테 덥다고 더워서 죽겠다 그래서 야단 맞췄잖아요. 근데 오늘 조금 영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준 왜 혼난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제 말씀 좀. 오늘의 주제는 웰다잉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자, 저는 웰빙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정말 이 웰다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흔히 우리 인간의 존재, 삶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풍어에 의하면 B와 D 사이의 C. B와 D 사이의 C. birth 그리고 death 사이의 C. 초이스. 그렇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D에 관해서 강의를 기대합니다. 야, 뭔가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좀 철학적이고 뭐 좀 심오한 분위기. 네, 엄청 있어 보이는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럼 우리 신교남 강사님의 웰다잉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조금 생소한 웰다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은 그동안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지금 저희는 부고의 소식을 좀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혹시 요즘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죽음은 이 미국의 셸리 케이컨이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교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로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는데요. 굉장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명강이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이 번역이 되어서 나왔는데요.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하면 왠지 불길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리 생활에서 없어야 되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은 그러한 죽음인데요. 맞아요. 사실 죽음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죽음이 고대에서부터 현대 또 미래에 어떻게 죽음의 인식을 변화해 왔는지 간략히 알아보고 죽음이 우리 삶에 주는 죽음을 성찰했을 때 우리 삶에 주는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고대에서 죽음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받고 독약을 마시기 직전의 그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제자들이나 동료들이 이 소크라테스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마련해 두었지만 소크라테스는 거기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과 동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죽음을 아느냐?
죽음이 두려워? 너희들이 무엇을 알고 나를 잡고 살리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영혼이 갇혀 있다가 몸에서, 우리 육체에서 해방되는 것을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진정한 철학자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육체로부터의 영혼의 해방이다, 너무 좋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쾌락주의 학파의 에피크로스라고 한 사람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난 죽음은 없죠. 내가 살아있을 땐 죽음은 없고요. 내가 죽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인식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삶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세는 어떠한 죽음관을 가졌을까요? 중세는 기독교가 약 1000년간 지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혼은, 죽으면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나의 삶의 현세 삶이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나는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200년간 14군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맞아요. 많은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또 내가 죽음의 현장에서, 이 전쟁에서 죽는다면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대에는 어떨까요? 이제 근대로 가면서 많이 상황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지리상의 발견이라든가 과학의 발달, 그리고 신중심 사상에서 인간 중심으로 우리 이성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많은 획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은 굉장히 삶을 회방하는 것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의 삶에서 숨겨놓습니다. 그렇게 공론화시키고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근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 말에 가서는 이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앞으로의 이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면 우리의 역사는 장밋빛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성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기에 제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인간의 이성에 의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합리적인 그런 이성을 가졌다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죠. 그러니까 지그문드 프로이트라고 하는 정신분석자는 우리에게는 삶의 본능 에로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본능 타나토스도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이 시기에 생겨난 것이 바로 현대 철학 또는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키에르케고어는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강조를 하는데요. 인간의 보편적인 죽음이 아닌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편적인 죽음, 인간은 다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라고 생각했을 때와 나의 죽음,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갑자기 현실이 됐을 때는 죽음을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죽음은 무엇인지, 죽고 나서 사후세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탐구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죽음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현대에서는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현대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2009년인데요. 김할머니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엄사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고, 2018년에는 웰다잉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굉장히 깁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결정에 관한 법률,
이런 거예요.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 그런 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생명 존중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때 고통받지 않고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 이런 것도 나에게는 죽을 권리고 내가 그것을 권리를 갖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생명 존중과 죽을 권리가 배치되게 되는데요. 사실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회자되기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정서 문화상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존엄사라고 하는 이런 법이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에 계신 그런 관련 분야에서는 중음에 대한 공론화 또 논의가 한창이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은 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세계, 미래 세대는 어떻게 죽음을 다룰까요?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또는 AI 시대 또는 포스트 휴먼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에는 이제 인간들이 죽음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과학의 발달, 또 공학의 발달, 생명공학의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불멸하고자 하는, 즉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체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불멸이 아니라 한 개체가 죽고 다음 개체를 통해서 또 그 개체가 또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불멸이고요. 그것이 바로 상징적 불멸이라고 하는데요. 인간만이 이 상징적 불멸, 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은 사실은 유한하지 않습니까? 유한한데 그것도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무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정말 놀랍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 철학자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막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묻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종착진 죽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정말 내일 죽는다, 뭐 어떤 병으로든 사고로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정말 많은 일들이 막 교차되고 굉장히 후회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죽음에 직면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죽음 앞으로 달려가서 나의 죽음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을 죽음으로의 선구라고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관용구죠. 죽음 앞으로 달려가서 나의 죽음을 미리 선구한다면 나의 삶은 예전과는 조금 다르고 또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내가 원해서 이 한국의 대전에서 딱 태어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실존 철학자들은 인간은 이 세상에 던져졌다라고 얘기해요.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던져졌다. 이거를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는 피투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다고 해서 막 살아라? 이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의 삶은 내가 기획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나의 의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투라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도 써있지만 현재를 초월해서 미래로 자기를 내던지는 그런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의지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의 끝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저서가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미국의 정신의학자는 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거기서 물어본 것은 여러분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 것,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돈을 많이 벌지 못한 것, 성공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가족한테 사랑한단 말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미안해라고 하지 못한 것, 용서해줘라고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다 후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어떤 것을 후회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러한 단어들이 어려운 단어들이 절대 아니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사람들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법과 같은 선물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멘토 모리, 죽음을 성찰하고 죽음을 기억하고 나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욕심들이 사라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말 잘해줘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죽을 때 덜 후회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끝부분쯤에 그 On Death and Dining이라는 그 묘비명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이 낱말 안에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을 줄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고대에서부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대한 그런 철학의 논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답도 없습니다만 우리가 매일매일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런데 바로 적용을. 포스트 휴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인간의 죽음까지도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계속해서 그쪽으로 치달으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냥 박수 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 심각하게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고 생명공학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수명에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진행되는데요. 우리가 삶에서도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데 죽음마저도 잘 사는 사람들의 죽음과 못 사는 사람들의 죽음이 나눠진다는 게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참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죠. 그게 참 삶이 중요하듯이 죽음도 참 이렇게 중요한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참 소중한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손이 바빠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퀴즈 온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 퀴즈 우리 강사님께서 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라틴어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메가톤 보이, 두 번째 메밀맛 국수, 세 번째 메멘토 모리입니다. 자,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인데요. 1번 메가톤 보이, 2번 메밀맛 국수, 3번 메멘토 모리. 목사님 정답이 몇 번이실 것 같은가요? 메밀맛 국수. 네, 맞아요. 너무 좋아해요. 저도 지금 이 정도 날씨에는 아마 2번이 정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잘 들으셨다고 하면 아마 이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그 관용구라고 하죠. 이제 그 관용구가 오늘 정답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메가톤 보이, 2번 메밀맛 국수, 3번 메멘토 모리. 자, 댓글이 많이 올라와 있나요? 네, 댓글 많이 올라와 있나요? 어떻게 확인되시나요? 네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강사님께서 정답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3번 메멘토 모리입니다. 네, 정답은 3번 메멘토 모리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행운의 정답자는 우리 목사님 한번 정해 주실까요? 저요. 다섯 번째. 네. 자, 다섯 번째 분. 자, 다섯 번째로 정답 달아주신 분 누구실까요? 누구? 네. 지혜님 축하드립니다. 우! 자, 우리 지혜님께서는 아래 나가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 자, 퀴즈가 한 가지만 있고요. 자, 다음 주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저희가 함께 온 클래스 이제 시즌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자, 8주간의 클래스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적어주신 분, 다시 한번 아래 번호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 번호로 다시 한번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대박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어떤 걸까요? 대박 상품. 대박 상품. 네. 수박? 수박. 네, 강사영 씨 대박 상품 어떤 게 좋을까요? 호박. 호박. 이야, 우리 라임 좋으신데, 네. 자, 무려 프라다 가방 담긴 명품 치킨 프라다 치킨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혹시 프라다 관계자분 보고 계시면 협찬도 저희가 받는다는 거. 네. 자,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8주간의 자신의 소감을 보내주시면,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프라다 치킨 교환권을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듣고 배우며 지식 온. 마음부터 온 하는 시간 함께 온. 안녕.